네, 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외국인의 매도세에 지수가 모두 끌어내려지고 있습니다. 8월 들어 우리 시장이 쉽지만은 않게 느껴지는데요. 주말 사이 미국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비대면 의료나 또 사이버 보안 같은 일부 테마성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인데요. 먼저 한시 구간 시황 상황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네,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89선에서 현재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2700선이 붕괴된 데 이어서 오늘 한 걸음 더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0.34% 약보합권 수준이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0.5% 하락권입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760선이 무너지면서 757선을 저점으로 잡았는데 회복세를 한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넘어가서 수급도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요. 현재 외국인이 1,879억 원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전장 들어서 개인이 매수로 전환했다는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 물량을 점점 출회해 나가면서 시장에서는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모습인데요. 바로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까지 쌍끌이 매도세가 연이틀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500억 원대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고요. 개인 홀로 1,2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시장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5거래 연속 지수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포인트로는 3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장 주목해볼 이슈들 3가지 함께 바로 살펴보시죠. 네, 앞서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주말 사이 나왔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입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달러화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통상 환율이 강세를 보일 때에는 반도체 같은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들이 호황을 이루곤 하는데요. 반대로 환율이 약세로 전환했을 때는 우리 국내 원재료 비중이 높은 기업들, 내수 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실적 개선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산업들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항공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항공주의 경우에는 항공유의 구매 그리고 항공기 대여로 인한 비용이 달러로 보통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꼽힙니다. 항공주들이 오늘 어제장 특히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KRX 운송지수가 이달 들어서 3%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항공주들의 활약이 눈부셨는데 대한항공이 6%, 진에어가 4% 넘게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한 것에 비교하면 지수 대비 크게 선방을 한 모습이죠. 그리고 해외여행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여행업종도 동반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음식료주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료 의존도가 높은 CJ 제일제당이나 오뚜기 같은 기업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융주나 유틸리티주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아는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기업들이 이제 지난해 부채 규모가 무려 25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금융주들 역시나 외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워낙 강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그런데 최근 오늘 들어서요. 과대 낙폭에 따라 달러화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장 기준으로 이제 1,33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 1,329원, 1,330원까지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이슈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공모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난 한 주에 총 6개의 공모주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공모주 슈퍼위크였는데 이제 그 성적표가 완전히 나왔죠. 그 성적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희비가 강하게 엇갈렸습니다. 그게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K3I의 경우에는 30% 급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상장한 TDS팜의 경우에는 무려 300% 넘게 올랐죠. 따따블에 성공을 한 셈입니다. 이렇게 이노스페이스부터 ENSL까지 6가지 종목들 크게 주가 희비가 갈린 상황인데요. 거기에 뚜렷한 주도주까지 부재한 상황이라 시장의 수급이 모조리 이 공모주로 몰렸습니다.
근데 이게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이 수백억 원대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을 살펴보면 일단 이엔셀의 경우에는 1조 4천억 원 가량의 거래 대금이 실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넘어선 셈이고요. 거기에 코스닥 거래 대금의 20%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과열이 좀 심해졌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관심도에 비해서 내실이 좀 부족하다는 우려감도 함께 나옵니다. 실제로 좀 살펴보시면요. 올해 코스닥 신규 상장주 39개 중에 28개 종목이 현재 공모가 대비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2주 동안은 이 IPO 시장이 살짝 쉬어가고요. 이제 9월 추석 연휴 전후로 한 10여곳 더 이제 상장에 돌입을 합니다. 아이언 디바이스, 루미르, 시메스 정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 IPO 대우로 꼽히는 K뱅크 역시나 9, 10월 중에 공모에 돌입을 한다고 하니까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네, 마지막 소식,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추세 반등을 위한 대응책이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건데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양육비를 미리 양육자에게 좀 주고요. 그리고 비양육자에게 이후에 정부가 지급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역시나 대폭 인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R&D 쪽에서도 지원 규모를 크게 올리겠습니다.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서 무려 내년도 29조 7천억 원 가량을 투입한다고 하고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하면서 SMR 쪽으로도 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쪽이 이쪽이 되겠는데요. 보건의료 분야 대정 지원 2조 원을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5년간 10조 원 그리고 총 20조 원 가량을 투자하면서 지역 필수 의료를 구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관련해서는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그리고 비대면 의료주 최근 들어서 간호사까지 총파업에 나서면서 크게 부각을 받고 있죠. 이런 종목들 역시나 큰 폭으로 들썩일 수 있으니까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 3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데일리 핫스핀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후에는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이렇게 3가지를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팅창 이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셔도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일리 핫스핀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정명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 양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좀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앵커님이 말씀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테마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사회적 이슈로 움직이는 이 자금의 이동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9시 뉴스를 보게 되면 8시, 9시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9시 뉴스, 8시 뉴스의 헤드라인에 나오는 이 사회적 이슈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테마가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전기차 화재, 뿐만 아니라 그다음 모텔 화재,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딥페이크 쪽으로 사이버 보안 쪽으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특히나 현재 시장은 무엇보다도 주도 섹터와 주도 업종,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 잠깐 대의 매매 쪽으로 자금이 매일매일 쏠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쏠리는 현상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 실적, 이 실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경계심에 대한 물량이 또 나오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을 못할 경우에 아주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나오면 안 됩니다. 아주 잘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아주 잘 나와서 다음 컨센서스까지도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인한 양시장 모두 다 우상향 패턴이 다시 한 번 더 그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엇보다도 양시장의 양 캔들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연일 무엇보다도 2,700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0.5, 1%대 가까이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뿐만 아니라 자, 금리 인하 시그널이 왔지만은 이 또한 이 0.25냐, 0.5냐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좀 형성될 것 같고 그로 인한 외국인들은 연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심각합니다. 연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1,100개의 코스닥의 하락 종목수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무엇보다도 투심이 조금은 어째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약 바이오 과거 같은 이 제약 바이오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유기체처럼 관련 종목들로 다 같이 끌어올리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올해 외국인들의 투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과 유한양해뿐만 아니라 관련 파이프라인의 캐시카우가 확실한 글로벌 파이프라인의 이 종목들 그리고 플랫폼 관련 종목들 많이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지 기존에 이제 성장주로 좀 뽑힐 수 있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의 제약 바이오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수도 올라가지 못하고 연일 하락 종목수가 현재 연일 한 1,000개 가까이 나오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오늘도 약세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그래도 시장 대비 이 양선이 나오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하게 되면 시속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자, 오늘 셀트리온은 오늘 장초에는 양봉을 내다가 오후장 되면서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1만 원 선을 약간의 물량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상 없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중에 4%대 가까이 양봉을 내다가 오후장 되면서 이 외국인의 매수가 멈춰 있는 상태이다 보니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에서 영망치 양봉만 나오면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5일선 매매 충분히 가능하고요. 기아차, 현대차 연일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신한지주, 다시 말해서 금융주, 자, KB금융, 신한금융 그리고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대부분이 어제까지 상승 패턴이 좋았는데 오늘 약간의 음봉은 또 내일의 개파락의 이 개파락의 양봉 지지 캔들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HLB가 있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일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추세가 현재 살아있는 쪽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자, 알테오젠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 HLB뿐만 아니라 과에 관련돼 있는 삼천당제약,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우후죽순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이 보이나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제약바이오는 차별화 장세, 다시 말해 종목 장세의 제약바이오의 흐름만 보일 뿐이지 유기체처럼 과거처럼 다 같이 끌어올리는 현상이 아직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연일 매수를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집중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켓나우 스핀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좀 주식 전략을 탄탄하게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적 테마 1등부터 살펴보면요. 현재 사이버 보안이 정말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VR, AR, XR, 조선, 애플 공급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고 또 장기 테마는 1, 2등이 각각 양자 암호와 원격 진료입니다. 최근 들어 총파업
사업 이슈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종 상위 쪽에서는 정유, 전기가스, 유통상사, 그리고 2차 전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실적 테마에서 사이버 보안부터 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좀 강력 대응하겠다 이야기를 했죠. 자, 맞습니다. 사회적 이슈 심각합니다. 우리 네. 젊은 청소년들이 만약에 그런데 휘말리게 되면 정말 정말 좀 이렇게 좀 정신적이나 아니면 마음 심적으로 아니면 학급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사이버 보안 쪽 그리고 챗GPT 쪽, 딥페이크 쪽에 지금 분위기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되었는데 특히나 사이버 보안하고 연관성이 있고 챗GPT의 AI 생성형 AI 쪽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인 저가 매력도 있다 보니 오늘 전체적인 수급이 한쪽으로 좀 몰리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 한빛소프트를 보셔야 됩니다. 자, 한빛소프트를 보셔야 됩니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 딥페이크 디지털 콘텐츠 위 변조 여부를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해서 미국 특허 출연이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최대 하단 자리에서 자, 무엇보다도 이 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감지한 여의도 콘선들은요. 5일선을 타고 개파락의 양봉을 매집 패턴이 들어왔습니다. 자, 개파락의 양봉의 매집 패턴 캔들이 12개를 나란히 끌어올린 다음에 오늘 이슈가 터지자마자 아침 일찍 9시 5분과 10분 사이에 이 두 번째 VI를 주고 잔량을 쌓으면서 상한가를 꽂아 넣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어제하고 조금 틀리죠. 어제는 모텔 화재 관련돼 있어서 스프링 쿨러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아침 9시 한 20분 전에 상한가를 꽂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 오후장 거면 더욱더 밀리면서 그냥 던지고 가자라고 일단 포기한 물량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한빛소프트, 자, 딥페이크 쪽에 이 주도주로 한빛소프트가 낙점이 되었고 그로 인한 아침에 대량의 물량이 쏠렸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지금 현재 좀 오후장까지 물량이 빠지지 않고 우후죽순 지금 현재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내일 흐름도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내일은 무엇보다도 한 10%가 아니라 15% 이상 떠서 양선이 나와야지 종가 배팅이 가능한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트레이딩 하시라는 뜻이고요. 현재 자리는 아침에 상한가의 재료의 최고의 재료는 상한가다. 그러면서 그 상한가를 따라가는 첫 번째 자리는 9시 10분에서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트레이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종목은 클라우드 웍스입니다. 자, 클라우드 웍스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 영상 방지 및 관련 국책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많이 빠졌습니다. 연초에 거의 4만 5천 원까지 움직이다가 거의 만 원대까지 빠지다 보니까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이고요. 최대 저점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가 배팅 가능한 종목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갭상승에서 양봉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물량이 빠지지 않고 15%대의 영망치 양봉입니다. 종가도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오히려 더 종가는 60일선을 돌파해서 한 20%대에 맞추게 되면 더욱더 물량을 조금 더 실어도 괜찮겠죠. 단 대의 매매는 소량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타 물량 들어가는 것처럼 비중을 실은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매도할 수 있고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 종가에 물량을 실어서 넘어갈 수 있는 종목. 자, 클라우드 웍스가 60일선 돌파와 함께 양봉으로 멈춰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영망치 양봉이 아니라 음봉에 이 피레치 몸봉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 오후까지는 내일 오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빛소프트, 클라우드웍스까지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기 테마에서는 원격 의료 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전공에 이어서 간호사들까지 총파업에 나선다 이렇게 하는데요. 뭐 유비케어도 좋고요. 네, 비트 컴퓨터 다 좋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자,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딩 관점이라서 여러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원격 진료, 그러면 오늘 무엇보다도 보건의료 총파업을 인한 원격 의료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은
싶은 내용은 자, 매매를 하자는 관점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뿐만 아니라 이런 섹터의 지금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종목은 자, 유비케어의 종목입니다. 유비케어가 자, 유비케어는 말 그대로 녹십자 계열의 회사입니다. 자, 제가 2017년, 2018년 쪽에 인수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죄송합니다.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인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녹십자 계열 회사로 좀 있고요. 자, 실적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120억까지 나오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좀 실적이 좀 쪼그라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국내 요양기관의 EMR 전자 의무 기록의 국내 시장의 점유율 1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가 많다는 뜻은 그만큼 이 지금 데이터 많다는 거는 자, 원격 진료를 필요한 데이터 다시 말해서 많은 병의원대에서 공유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래 성장은 보장되고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나 실적을 못 내고 있고 여러 가지 법안 통과 자체가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진단 키트, 이 원격 진료 쪽 같은 경우에는 미래 청사진은 좋으나 아직까지 돈은 많이 벌지 못하다 보니 자, 우리는 단기적 관점, 사회적 이슈의 관점으로만 보자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유비케어가 있고요. 두 번째, 자,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도 의료 대란 속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데, 자, 인성정보는 대웅제약 계열사라고 좀 볼 수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 사업의 개인형 만춤 서비스인 하이케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격 진료 종목이고요. 이 또한 바닥에서의 어느 정도 시그널이 좀 보였고 오늘 갭 상승의 음봉입니다. 자, 인성정보 그리고 유비케어뿐만 아니라 비트컴퓨터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자, 비트컴퓨터뿐만 아니라 이지케어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자, 이런 관련 종목 대부분이 지금 현재 밸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움직이다 보니 이런 종목들도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 밸류 관점보다도 테마로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업종 상위 쪽에서 2차 전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마찬가지로 가져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또 들고 왔습니다. 네. 자, 2차 전지는 어제 며칠 동안에 이제 저번 주 한 3주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는데 자, 오늘은 삼성 SDI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바닥에서 매집 패턴이 보였습니다. 바닥에서 매집 패턴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5일선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옆으로 행보를 하게 되면 21선이 당연히 따라오면서 골드 크로스를 만들어집니다. 그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진 것은 언제냐? 저 앞전에 보이시죠? 자, 8월 21일 날 삼성 SDI의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역시 단기적 정배열이 되다 보니까 하방 압력보다도 대기 매수로 인한 도치 캔들이 두세 개씩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밑에 꼬리를 달면서 양봉이 나오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올라가고 삼성 SDI의 분위기를 넘겨받아가지고 60일선 돌파 가능성이 점치지고 있는데 특히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간촉본 IRA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될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삼성 SDI도 또 다시 한번 더 패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최대 저점에서 만들어주는 골드 크로스가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LNF입니다. 정말 LNF 말도 많고 탈일도 많죠. 자, 드디어 바닥권에서요. 매집 패턴이 보였습니다. 옆으로 행보하는 캔들, 단봉의 양음량 캔들로 시초가를 0.5 아니면 많으면 1%대의 바디를 주면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일선과 10일선 부딪히면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1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까이 화면 좀 가까이 오시면요. 캔들 12개에서 13개가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자, 다른 종목들도 바닥에 만들고 있다면 LNF 쪽으로 이제 순환의 이 수량이 이 수급이 한 차례만 들어오게 되면 LNF는 21선 돌파와 함께 최대 41선까지만 일단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2,500억 규모의 연구 시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신사업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니까 모멘텀까지도 지금 현재 이 수급이 좀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단기적 관점의 수익을 볼 수 있는 LNF까지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LNF까지 대형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렸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오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이용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겠고요.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안내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되겠고요. 또 문자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비중, 단가 이렇게 세 가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부터 볼게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너무 고점이니까 익절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들어가신 단가가요. 11만 1,400원에 네. 비중 34%입니다. 비중 관리가 좀 안 되신 것 같은 너무 많이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고점이죠. 11만 1,400원이면 지금 현재 단가가 11만 1,500원입니다. 지금 손해가 아니니까요. 빨리 이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현재 비중 10%대로 낮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비중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지게 됩니다. 특히나 기관과 신용과 미수, 스탁론을 쓰시는 분들은 심리에서 지기 때문에 수익의 확률이 낮아지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가는 종목을 빨리 자르려고 그러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원금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 팔게 되고 심리 싸움이 지는 겁니다. 비중 관리 지금 바로 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유한양행을 설명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시장의 인사이트, 전반적인 이 설명이 더 좋을 듯합니다. 폐암치료제 국내 병양치료 렉나자를 국산 항암치료제 최초 이 내용은 너무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유한양행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5개의 지금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뿐만 아니라 에이프릴 바이오 그리고 이 지금 알테오젠이 움직이고 있죠. 유한양행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제약바이오가 주도 섹터이지만 그들만의 잔치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 수급은 오히려 더 유한양행과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플랫폼 기업들로 좀 쏠리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들이대 비중 관리만 지금 바로 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홀딩 의견과 함께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가 어디 있습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죠. 5일선이 이탈하고 변동성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긁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은 홀딩 의견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유튜브 채팅창에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문희님인데요. 메가스터디 고민이 좀 있으시네요. 단가가 11,397원이고요. 비중은 5%입니다. 교육 주면 의료 파업이라도 좀 엮여 있을 것 같고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좀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아닙니다.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도요. 저는 지금 비중이 5%니까요. 네. 5%니까라고 해도 안 됩니다. 요거는 매도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손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게 교육 차원에서 잘 배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좀 당겨서 차트를 봐주실래요? 거래량이 없고 시가총액이 낮고 종목의 하루에 변동성이 그러다 보니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위아래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밑에 꼬리 보십시오. 수렴 차트라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밑에 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래량이 하루에 지금 4만 주밖에 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밑에 꼬리는 달 수는 있으나 추가적인 상승이 보이려면 무엇보다도 좀 힘들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 메가스터디보다도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안주 코너의 종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교체 매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문자로도 함께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문자 뒷자리 4669님의 이제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퀀타 매트릭스고요. 2만 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10%인데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어요. 현재가가 12,000원대까지 좀 큰 폭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퀀타 매트릭스는 먼저 실적 공님 한번 보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까이 오실래요? 네, 가까이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서요. 왼쪽 하단편에 보시게 되면 자, 2020년 마이너스 140억, 2021년 마이너스 180억, 2022년 마이너스 200억, 자, 2023년 마이너스 200억. 도대체 돈을 언제 벌고, 자, 무슨 돈으로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지까지 궁금할 정도로 지금 현재 연속 적자가 지금 5, 6년째 아주 심각한 상태를 좀 보이고 있고, 특히나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재료성 급등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급등을 통해 가지고 위험, 경고 여러 가지의 별을 좀 붙이고 있는데, 자, 고점에서 변동성이 왔는데 여기서 들어간다는 건 정말 좀 잘못하신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유한양행 지금 문의 주신 이하나하나산님도 자, 같이 보십시오. 이유가 뭐냐면 끌어올릴 때는 단봉의 5일선으로 깔끔하게 종가 관리까지 되면서 올려갑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어떻게 나오죠? 변동성이 나옵니다. 갭상승이 연봉, 갭하락이 연봉, 위아래 바디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누가 팔고 있고 끌어올리고 있고 변동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나 5일선과 21선이 급등이 나서 이 5일선을 타고 급등이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 21선과 괴리율이 커집니다. 7%에서 10% 이상 5일선과 11선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내릴 준비를 하면서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점상뿐만 아니라 상한가를 통해 가지고 5,000원짜리가 드디어 2만 원까지 가는 자, 이 따따블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익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자, 며칠 전이었습니다. 21선 데드콜로스를 통해 가지고 매일 연일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는 어제 자리와 동일하게 좀 지지 캔들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재료 빨로 올라갔기 때문에 재료가 좋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싼 고점까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료가 좋기 때문에 이 따따블이 났고, 그로 인한 차익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재료에 대한 오픈이 되고 그 시장에서 스프레이 효과,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한 17,000원까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 좀 이번에는 좀 이 공부를 했다는 생각으로 비중을 좀 많이 줄이되, 저는 17,000원까지는 이번에 지지 캔들 나온 후에 싼 고점 패턴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단 2만 원 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듣기가 좀 거북해질 수 있지만은 퀀타 매트릭스는 조금 더 실적을 봤지만은 요거는 정말 좀 교훈 삼아 가지고 다음에 이런 종목 매매 안 하겠다라는 가짐을 가지시면서 17,000원 선의 자리가 오게 되면 심각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퀀타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17,000원 선에서 비중 좀 덜어내주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목 상담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 비중, 단가 이렇게 세 가지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는 이데일리 TV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문자는 샵 3772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바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익명의 독수리님께서 이제 펩트론 고민이 있으십니다. 비중 10%의 단가가 72,000원이거든요. 현재가 5만 원 정도인데 유상증자가 아무래도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자, 페트론도 말 그대로 기대감으로 올라간 겁니다. 말 그대로 페트론은 자, 약물 반감기 조절하는 스마트 대포의 기술을 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대부분이 이제 릴레라든지 로봇 그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 일주일, 그리고 일주일 1회 뭐 여러 가지 좀 맞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장기 기간의 약물 농도에 따라가 체내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이 변형시키는 특허를 들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좀 곽광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허만 있습니다.
임상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좀 가속화되다 보니까 여러 뉴스를 통해 가지고 연일 급등을 좀 보이게 됐는데 자, 그 특허도 대단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단기적 모멘텀, 다시 말해서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글로벌의 이 그 상승, 글로벌 리드가 되는 이 분위기를 따라 가지고 페트론도 그에 관련돼 있는 상품이 되어 가지고 좀 올린 것이 판단이 되는데 자, 그 기대감이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런 재료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좀 이슈를 가지고 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요, 여러분들 주식은 기술적 패턴에서 다 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동평균선이 깨지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 누군가는 그 가격대도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격대에서도 이 가격대에도 차익 매도를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21선 데드콜로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보시게 되면 자, 21선 데드콜로스 그리고 60인선 데드콜로스가 어제 오늘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 역배열장에 진입을 한 겁니다. 저는 좀 지금 단가를 보게 되면 좀 손해가 좀 있으신데요. 자, 비중이 10%니까 72,000원에 자, 10%입니다. 5%까지만 줄이시고요. 나머지 좀 끌고 가시면서 좀 6만 원 선에 한번 도착하게 되면 자, 비중 축소를 하자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펩트론은 6만 원 선에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빵빠레님 STI 종목 올려주셨네요. 매수 단가가 25,000원에 비중이 30%, 비중이 적질 않아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네. 자, STI입니다. 네. 자,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제조 업체인데 반도체 반도체 접합에 쓰이는 리플로우 장비의 HBM 공정에 쓰이는 점에 부각되면서 자, HBM 쪽에 관련주로 묶여서 이 지금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제 HBM 관련주의 이 종목들이 연초에 상승했을 때 관련주로 묶여서 좀 올라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근데 올해보다도요. 올해 지금 하반기보다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사실 몰려 있어요. 뭔가 하면 자, 영업이익을 살짝 왼쪽으로 좀 클로즈업을 해주시면요. 2023년도에 230억입니다. 근데 올해는 320억에 지금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인데 자, 무엇보다도 1분기가 아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 또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자, 97%. 자, 2분기는 1분기 대비 130% 그리고 97% 성장한 자, 90억이 나옵니다. 현재 그러면 왜 떨어졌냐?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HBM 쪽 연일 쇼티지가 나서 난리인데 왜 떨어지냐라고 보게 되면 이 또한 트렌드고 미래 가치의 성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서 움직인 것이 현재 반도체 시장이고 HBM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연일 지금 이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많고 대부분이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해서 찬양을 하시는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동평균선 모두 다 깨졌고요. 선반영이 나가지고 모두 다 역배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비중 축소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STI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말 그대로 전일 말 그대로 컨센서스뿐만 아니라 가이던스까지 이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아주 이제 이 큰 이 미래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 네. STI뿐만 아니라 한미 반도체, 테크윙 그리고 자, 이 그 PSK 홀딩스까지 연일 이번 주에 급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 STI는요. STI는 22,8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자, 전 저점을 깨지게 되면 전 저점이 저항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지금 현재 30%입니다. 좀 많죠. 20%까지만 들고 가되 10%는 줄이고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엔 한 번 더 큰 이 반도체 시장이 올 것 같습니다. 4분기까지 좀 비중 축소한 다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STI 복수 열전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이번 주에 엔비디아를 보고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저점 22,800원 무너지면 비중 20% 정도로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반도체 계속해서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들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뒷번호 7788님인데요. 신세계고요. 24만 1,700원이고 비중이 20%거든요. 보니까 이제 차트가 최근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손절 관망 혹은 추가 매수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간망이라는 말과 함께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졌고요. 이제는 이 자리에서는 손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물타기, 지금 추가 매수 절대 없습니다. 자, 추가 매수는요, 정말 위험한 최고의 최대 악재라고 저는 보시면 됩니다. 절대 물타기는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물타기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들어갈 때 분할 매수, 나올 때 분할 매도, 들어갈 때 골드크로스의 골드크로스, 다시 말해 정배열 초입의 분할 매수, 나올 때는 데드크로스의 분할 매도의 관점에 여러분들 꼭 주식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신세계는 최대 저점에서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어느 정도 가미가 되면서 전 저점에서 21선 골드크로스와 함께 지금 골드크로스와 함께 정배열의 61선 머리를 맞대고 있는 자리이다 보니 최대 저점, 단기적 최대 저점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비중이 20%니까요. 어느 정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단가는 24만 1,000원이죠. 24만 1,000원이면 많이 24만 톤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감방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지금 지금 말문이 확 막히는데요. 자, 그래도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역성장이 아니라 지금 실적도 6천억 올해도 6천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는 자, 이 물타기는 하지 않고 좀 관망의 자세로 있어 보자.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두 번 죽는 꼴, 이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 번 더 18만 원 선에 오게 되면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그 자리에서는 이 교체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을 대안을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는 홀딩 의견 7788님 관망으로 좀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로 1227님인데요. LNF고요. 14만 원입니다. 비중은 25%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좀 비중도 적지 않긴 한데 그래도 오늘 LNF 관련해서 좀 짚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14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언제 들어가는 그 날짜도 좀 적어주시면 제가 좀 설명하기 편할 것 같은데 자, 요 근래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14만 원이라 그러면 자, 7월 12일 자리를 보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차트는요. 전 저점을 깨지게 되면 전 저점은 저항이 됩니다. 전 저점을 뚫게 되면 그 자리는 골드크로스, 그 자리는 대기 매수가 붙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14만 원 자리라 그러면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전 저점이 깨졌죠. 전저점이 깨지는 자리에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매도 안 하고 좀 손실을 좀 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현재 자리는 매도 자리는 아닙니다. 매도하실 것 같으면 14만 원이 아니라 13만 5천 원짜리 깨지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손절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죠. 손실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되는 물타기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번에 이 전체적인 이 지금 2차 전지 쪽에 순환매 사이클이 조금씩 오고 있는데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LNF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한 바퀴씩 돌 것 같은데 LN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14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이고요. 14만 원이 돌파해서 올해 이제 다다음 달 다시 말해서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15만 원 선까지 좀 목표가를 두고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27님 LNF의 경우엔 좀 15만 원 선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온칩스 볼 텐데요. 790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5만 6천 원 매수 단가, 비중은 30%입니다.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현재 5만 1,700원 선이거든요. 예.
네. 당연히 오죠. 당연히 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이거 가온칩스는 자, 지금 트렌드에 좀 부합했었고요. 파운드리 중에서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업체이고 특히나 자, 펠리스에서 삼성 거를 거의 독차지에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옵니다. 자, 그런데 자, 무엇보다도 이 56,000원 단가도 좋습니다. 오히려 더 저는 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5개월, 6개월 동안의 하락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 반등은 이번에는 한 75,000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1,000원에서 2,000원까지는 60일선 뚫고 나서 그 자리까지는 좀 보자. 그게 분위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어떤 방향이든 추석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하반기에 이 배당을 시즌을 노리고 대형주가 들어오는 방향이 자, 추석 지나고 나서 한 10월 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또한 이 펠리스 업체들 기본적으로 가온치스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 많죠. 그리고 HBM 조금 전에 상담했던 HBM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종목들도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자, 이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10월 달이나 11월 달 초에 배당 시즌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밸류 관점의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온치스는 오히려 더 목표가를 75,000원 보고 최대 저점에서 잘 들어갔다라는 의견과 함께 비중만 20%까지만 줄이고 여러분들 좀 끌고 갔으면 하는 생각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비롯해서 이제 팹리스 쪽 남은 하반기 움직일 수 있다. 목표가 7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면서 비중만 조금 줄여나가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셨는데요. 내일도 이 시간에 상담 시간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장 대안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자, 대안주 처음부터 대안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이 방송을 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이 교체 매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첫 번째 종목 한국토지신탁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금리 인하 시작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네, 집과 땅입니다. 네.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의 최대 인플레이션 해지 방법으로는 부동산이죠. 한국토지신탁이 드디어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머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정별 초입에 지금 양봉에 기관과 외국인이 연일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한국토지신탁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신탁업계 자본력 1위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직전 3개년 영업이익 수준이 시장 점유율 11%대 업계 1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PF 우려에도 회사채 수요 예측의 완판으로다 보니 미래 성장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 여러 가지의 사업 비즈니스가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의 최대 이 악재를 맞고 나서 3년 동안 금리 인상을 통한 하락 사이클을 보이다가 반에 반토막이 나고 이제는 금리 인하를 통한 이제 추가 우상향의 패턴이 이제 처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골드 크로스에 들어가서 데드 크로스 판다. 조금 전에 물리신 분들, 상담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있고 미래 성장도 다 보고 들어갔습니다. 단 반대로 들어갈 땐 잘 들어갔지만 매도를 못한 거죠. 왜?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기준은 여러분들 딱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의 관점은 골드크로스 정배열 초입 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 매수로 자, 3거래 연속 상승과 함께 그 지금 현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나오는 종목 분할 매수로 3일 분할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한국토지신탁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자, 목표가는 1,200원이고요. 손절가는 1,02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지금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드디어 이제 한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의 하락 사이클을 딛고 이제 바닥을 딛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명분을 갖고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하고 틀리게 영업이익이 자, 2분기 영업이익이 199억, 거의 200억이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요. 자회사
삼성 라이프 케어의 매각 청신호까지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진행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하반기 AI 사업 성과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기대감도 하반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최대 저점에서 AI 관련돼 있는 종목,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현재 쌍끌이 매수가 오늘 최대 저점에서 짝꿍댕이 패턴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요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교체 매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전략 모두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오후장 공략주 시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정명 이데일리온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